안녕하세요. 김어준이 이끄는 딴지 방송국에서 홍사훈 쇼를 진행 중인 홍사훈 기자가 막걸리 딱 3잔 마시고 올린 글이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요. 홍사훈 기자는 11월 30일 밤 페이스북 글에서 이날 저녁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집회를 두고 기재 민주당은 광장 집회에 더 이상 나서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오늘도 5시 집회 첫 부분에 민주당 의원들이 연단에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좋지 않게 보였다. 광장은 시민들에게 맡기고 여의도에서 싸워주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운 날 광장에 나온 시민들 중 민주당을 개혁 세력이라 보지 않는 분들, 민주당을 믿지 못하는 분들 적지 않다라면서도 참기 힘든 울분에 광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정치 집회로 몰고 가는 분위기에 행동을 접는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저부터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홍사훈 기자는 민주당은 여의도에서 자신들이 할 일을 먼저 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고 난 뒤 검찰에 난도질 당하면서 하소연하듯 외쳤던 것이 검찰개혁이었다. 완전하고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조하는 야당들과 손잡으면 거의 3분의 1라며 검찰개혁 다 어디 갔나? 왜 압도적 다수당이 됐는데 검찰개혁 법안 뭉기적거리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거의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 독점적인 권력을 강제로 깨야만 권력이 분산된다는 점 어지간한 국민들 이제 다 안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검찰개혁 법안 왜 내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에 집중할 때라는데 그것과 검찰개혁법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검찰개혁법 내면 김건희 특검법이 꽉 나느냐라며 혹시 이제 곧 정권 잡을 것 같으니 좀 있음 우리 편 검찰 될 텐데 굳이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홍사훈 기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법을 처리하지 않아서 현재 윤석열이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짚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영방송 사장을 사실상 대통령이 찍다 보니 허구한 날 민주당만 조져댄다고 방송을 정권에서 독립시켜야 한다고 징징대다가 막상 정권 잡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라며 이런 식이라면 공영방송 사장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소신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겠냐. 지금은 방송법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책방 사장님 말 한마디에 방송법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사훈 기자는 결국 똑같은 놈들이었다고 무슨 20년 집권 플랜이니 어쩌고 왜 정권을 바로 내줬는지 정말 모르겠는가라며 이제 곧 정권 잡으면 거하게 된 그 검찰 다시 품 안에 넣고 자신의 피가 묻었던 칼을 휘두를 생각이냐. 혹시 검찰이 민주당 편이 되면 국민들이 그런 검찰을 원할 것이라 보는 건가라고 거듭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법안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은 광장의 시민들에게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말고 여의도에서 할 일을 하기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홍사훈 기자가 쓴 글 핵심을 요약하면 민주당을 믿지 못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으니 정치인들은 빠져서 여의도에서나 활동하라. 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는 미온적이냐. 집권하는 즉시 검찰을 활용할 생각이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일들로 인해 똑같은 놈들 소리 들었던 거 아니냐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해당 글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프리패스격으로 할 수 있는 집권당 180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허탈함과 패배감만을 심어주던 험중이 기나견 등을 포함한 친문 수박들 행위와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과거 당원들과 지지층의 의견 수렴과는 상관없이 소수의 의견만으로 의사결정을 이행하던 과거와는 차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중심에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에 은배지들도 원외 정치인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말에 참여하는 것은 국회에서 일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현직 정치인들은 주말엔 자신 지역구를 돌면서 지역 행사 등에 참여하며 소위 지역구 관리를 합니다. 그 와중에 잠시 광장에 나온 것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될 것까진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들이 참여하면서 광장에 함께 모이게 되는 시민들 역시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인지도가 높지 않은 시민단체 몇몇의 움직임만으로 시민들이 광장에 몰려들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난 국회 때 일부 개혁파 의원들만 광장에 드문드문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참여하면 정치 집회가 되기 때문에 발길을 돌릴 시민들도 많다는 순수성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주장을 펴기도 하는데 그럼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집회는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정치인들이 광장에 모인 시민들 목소리를 더욱 듣게 하여 일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어야 들이 국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홍사훈 기자는 현재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미온적이라는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검찰개혁 법안이든 언론개혁 법안이든 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의결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4월 총선에서 200석을 넘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대신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들의 돈줄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검찰과 용화대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 등
감액 심사 결과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80억 원, 검찰 특정 업무경비 507억 원, 용화대 특수활동비 82억 5천만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감사원 특정 업무경비 45억 원, 경찰 특활비 3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4조 8천억 원 규모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 4천억 원 삭감됐습니다. 이는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고 국힘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런 예산 삭감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하지도 않고 오남용하면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특활비 오남용과 자료 폐기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검사 요구안 역시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돈줄부터 제어하면 정치검찰의 행동 역시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다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검찰의 권한 축소 그리고 법왜곡죄나 사건 조작죄 등을 포함한 검찰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건 윤석열 일당에 더욱 치명상이 갈 수밖에 없는, 윤석열이가 길을 쓰고 거부권을 계속 행사 중인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부터 처리한 다음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거 검찰개혁이 수포로 돌아간 데 있어 저격해야 할 대상은 현재의 이재명 민주당이 아닌 이낙연이나 박병석 윤호중 같은 자들이 아니던가요? 엄중희가 당대표 하던 180석 집권당 시절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과제든 개헌을 제외하면 모두 프리패스격으로 다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차기 대권에만 욕심내던 엄중희는 뭐든 할 것처럼 섬중하게 얘기하곤 결국 아무 개혁과제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엄중희 당대표 시절 한참 누더기로 만들어진 공수처법이나 겨우 처리했을 뿐이고 만들어진 지 3년이 훌쩍 지난 공수처가 지금까지 낸 성과가 무엇입니까? 범죄 혐의가 있어도 아무런 견제받지 않는 판검사들 견제하랬더니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만 잡았지 않습니까? 엄중희와 그에 붙어있던 최고위원들이 함께 집권당 180석을 완전히 식물로 만들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41개 구 전패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죠. 그러면서 가가멜 김기현이 민주당은 1800석이어도 힘을 못 이긴다는 비아냥까지 댈 정도였고요. 그 직후 송영길 당대표 체제가 들어섰지만 친문과는 거리가 멀었던 송영길의 경우엔 당내 입지가 너무도 약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대패로 인해 개혁 법안을 추진할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인 만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강한 질타 여론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특히 송영길 대표 시절 원내대표이자 대표적 친문계인 윤호중은 국힘의 법제사법위원장 절대 내주지 않을 것, 검찰개혁 법안 마무리, 언론개혁 법안 연내 통과 등을 약속해놓곤 정작 원내대표 이후엔 정반대로 행동한 바 있습니다. 윤호중이는 국힘과 상임위 재협상 절대 없다, 개혁엔 속도 조절 없다고 떠들어놓곤 정작 국힘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데 합의했고 개혁 법안들 역시 손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선 언론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는 추진하지도 않았던 개혁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선거에서 패한 것이라는 소리까지도 했잖습니까? 그런 사기꾼이 원내사령탑 위치에 있고 그 수준과 비슷한 금배지들이 우글거리는 마당에 대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개혁 법안은 대선 직후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같은 흐름은 대선 직후 민주당으로 찾아온 수많은 신규 당원들이 민주당은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만들어낸 동력 아니었음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외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는 검찰청법 문구가 당시 국회의장이던 박병석이 멋대로 개입하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즉 중에서 등으로 한 글자가 바뀌게 된 것인데요. 이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한동훈은 중에서 등으로 한 글자가 바뀐 문구를 이용해 시행령으로 검찰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등 한자로 인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되면서 모든 범죄를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법안은 사실상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된 것입니다. 또 검찰개혁 실패 원인에 민주당 내 친문 수박들뿐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도 포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던 조국이나 김조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와대 민정수석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민정수석은 청와대 수석들 중에선 왕수석이라 불리는 핵심 요직입니다.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이자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즉 핵심인 인사를 담당하기에 청와대에선 비서실장보다 도리어 권한이 더 강하다는 평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여간 민정수석을 맡았던 조국은 당시 박근혜 정권이나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 이유로 윤석열 한동훈 검찰 특수부의 권한을 더 키워줬다는 구설과 함께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참사에 있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 사례는 윤석열이나 이낙연 외에도 너무 넘쳐나지 않습니까? 조국은 당시 일에 사과를 하면서도 왜 본인이 인사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김조원, 김종호 등 후임 민정수석들 역시 윤석열 일당이 조국 일가를 사냥하는 등 놓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검찰 컨트롤타워로서 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즉 검찰개혁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청와대 요직에 있던 이들 그리고 이낙연과 박병석, 윤호중을 필두로 당시 민주당 내 주류였던 친문수박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저번 당대표 하던 시기엔 아예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국힘에 내주면서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도록 손발을 아예 묶어놓지 않았었습니까? 특히 체포동의안까지 국힘과 야합해서 통과시키는 밀정짓하는 자들까지 우글우글했으니 말입니다. 검찰을 집권 후 자신들 편으로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묻는 건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한동훈류 특수부 검사들을 앞세워했던 적폐청산 수사를 예로 드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랑 향후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정부와 연결지어서 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사훈 기자는 또 방송법을 문재인 정부 때 처리하지 않았던 일, 즉 문재인의 반대로 인해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처리하려 든다는 점을 들어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고도 있는데요. 물론 그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도 크게 배척받았던 이재명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과 연결짓기에는 무리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난 2016년 7월 박근혜 정권 당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 4개를 대표 발의한 바 있었고 당시 민주당 116명, 국민의당 37명, 정의당 6명, 무소속 3명 등 국회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7대4와 6대3으로 돼 있는 여야 추천 공영방송 이사의 비율을 7대6으로 변경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도입이 핵심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을 사장 자리에 앉히자는 게 핵심이었죠. 그 이듬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그해 8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느 쪽으로도 비토를 받지 않는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되지 않겠느냐라며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당시 민주당에선 태도를 바꾸었고 결국 해당 법안 역시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정필모 의원이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 즉 그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냈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 임기가 남아있었기에 처리가 가능했지만 별 관심은 받지 못하며 흐지부지됐습니다. 결국 문재인 말 한마디로 인해 방송법이 흐지부지되고 만 것이었고 이는 언론이나 국힘에서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우는 데 있어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인데 이를 이재명과 연결시키는 건 너무도 무리 아닙니까?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자 많은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듯 문재인 정부 때 친문 세력이 절대적 주류로 있던 민주당과 현재 이재명이 구심점으로 있는 민주당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즉 똑같은 놈들, 그놈이 그놈 프레임은 이재명에겐 결코 씌워선 안 되는 거지요. 공약 이행률이 이명박근혜보다도 낮았던 외교국방 관련 쇼 외엔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하며 허탈감만 안겨줬던 문재인과 그 측근들과 달리 이재명은 이미 성남시장과 경기지사와 당대표 연임 등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수없이 검증받았고 확연하게 인정받았습니다. 내부에 자신을 죽이려는 적이 그렇게 널려 있었음에도 그 고비마저 이겨냈습니다. 즉 양측의 실력 차이가 상당히 큰데도 문재인의 실패한 유산을 이재명에게 가져다 붙이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홍사훈 기자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이 구심점으로 있는 민주당이 과거 친문 세력들을 비롯해 그놈이 그놈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던 그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확신하기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